안녕하십니까. 바이오응용공학부 여러분. 저는 바이오응용공학부 학부장 이혜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이제 동영상으로 만나게 된 이유는 이제 2020학년도 저희 학부 바이오응용공학부의 학부제 운영에 관한 설명을 좀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만나 뵙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학부에 오시고 난 다음에 저희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움도 많으셨고 교수님들이 많이 만나뵐 시간도 사실은 많이 없었었고 학생회나 뭐 여러 가지 친구들과 뭐 겪을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특히나 예년에 비해서 올해 더 많이 저희 학과, 저희 전공 그리고 저희 학부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이 조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짧지만 좀 요약해서 좀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 위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학부는 이제 바이오응용공학부로 바이오의학 전공, 의생명공학 전공, 식품공학 전공 이렇게 전공이 3개가 있습니다. 3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입학하실 때는 바이오응용공학부로 들어오시게 되고요. 1년 동안 여러분들 개론 수업 열심히 들으셨을 겁니다. 1학기 때는 의생명공학, 식품공학 개론 들으셨고요. 2학기 때 지금 바이오의학 개론 수강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세 전공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시고 곧 이제 2학기 말에 가까우게 되면 이 세 전공 중에서 여러분이 하나를 선택을 하셔서 그쪽으로 2학년 때부터는 공부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관련한 방식에 대해서, 그래서 전공이 어떻게 배정이 되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거를 오늘 말씀을 좀 중점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공 배정 운영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학부제 전공 배정의 원칙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요, 학부제 운영규칙 제5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 배정 기준 인원을 기준으로 최대 한 전공에 130%까지 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공의 균형, 한 전공으로 너무 치우치면 안 되니까 전공의 균형을 위해서 각 전공에서 최소 70% 이상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신청 비율이 높은 전공을 우선해서 130%에서 차례로 배정을 하게 되고요. 전공 배정을 할 때는 이제 좀 안타깝지만 성적 순으로 배정을 하게 됩니다. 성적은요, 1학기 때 성적과 여러분들 조금 있으면 기말고사 보시잖아요. 기말고사 성적까지 합해서 1학년 2개 학기 성적을 인정받은 학생 이 해당이 되고요. 그 학기의 성적을 모두 합해서 순서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주 가끔 전공 배정 의사를 밝히지 않은 학생들이 있는데요. 그런 학생들 경우에는 최소 신청 전공에 배정이 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본인이 조금 전공 배정 의사를 확실히 표현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전공 배정 시에는 지원 전공을 우선한다. 여러분들이 1지망, 2지망, 3지망 이렇게 적으시게 될 거고, 내가 가장 공부하고 싶은, 내가 가장 가고 싶은 전공에 1지망, 그 다음이 2지망, 그 다음이 3지망 이런 순서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공 지원 신청은 학부에 소속된 전공 수만큼 지원해야 한다. 즉 우리 바이오응용공학부는 학부 내 전공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3개 전공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1순위, 2순위, 3순위 희망 전공을 모두 입력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큰 그림이고요. 자, 전공 결정 방법은 반드시 이제 모집 어떤 학생들 경우에 이제 우리 대부분의 학생들 아마 학부로 입학한 친구들일 텐데 일부 이제 좀 선배님들은 학과로 입학한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여기 학부의 전공 선택하는 데는 들어가지 않고요. 이런 선택을 하실 필요가 없고 모집 단위가 학과였을 때 입학한 학생은 반드시 입학 당시에 학과에 해당되는 전공으로 배정한다. 지금 이 동영상을 보시는 학부 바이오응용공학부 학생들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학과로 입학한 학생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배님들 제외하고 순수하게 바이오응용공학부로 입학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공을 배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 1학년 학생이 150명인데 그중에 10명이 학과로 입학을 했다 그러면 학과로 입학한 친구들은 그 학과에 해당되는 전공으로 자동적으로 가시게 되고 나머지 140명, 학부로 입학한 140명만 이런 전공 선택을 하시게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전공 배정 산출이라는 부분, 조금 계산이 나오는 부분인데요. 한번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지원 비율이 높은 전공부터 배정을, 아까 성적 순으로 하되 지원 비율이 높은 전공부터 배정을 하고 높은 배정 비율부터 차례로 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성적은 어떻게 매기느냐? 전공 배정의 사정은 1학년 말 학업 성적의 총 평점 평균, 그러니까 1학기, 2학기 성적 모두 포함이 됩니다. 지금 제가 상담을 좀 해보니까 성적이 나빠서 조금 힘든 친구들이, 좀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런 친구 같은 경우는 기말고사에 열심히 해서 성적을 전체적으로 조금 더 높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1학년 말 학업 성적의, 그러니까 1학년 말 학업 성적의 총 평점 평균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 기억을 하시고요. 평점 평균이기 때문에 동점자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동점자가 발생할 때는 영어, 전공 핵심, 계열 기초, 교양 과목의 성적 순으로 배정을 하게 됩니다. 동점자의 경우에는요. 이 부분 좀 기억을 하셔서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산출식은 이제 우리 학교에서 정한 산출식이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요, 계산이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산출식 두 단계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전공 순수 배정 인원, 그 다음에 첫 번째 단계에서 먼저 배정 인원을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조정하는 단계가 2단계 전공 최종 배정 인원, 요렇게 계산이 된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 시계에서 각각의 요 값은 어떻게 대입을 하셔야 되는지는 이렇게 잘 설명이 되어 있죠. 계산이 조금 어렵습니다만, 일단 우리 학생들이 궁금한 거는, 그럼 교수님, 우리 바이오 응용공학부에서 1순위, 2순위, 3순위에는 각각 몇 명까지 들어갈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한 학생들이 좀 많을 거예요. 자, 바이오 응용공학부 2020년 12월 2일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어제 기준이었기 때문에 요게 지금 집계가 또 이거를 이제 결정하는 그 당시 아마도 12월 말 이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그때 상황과는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것은 미리 말씀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학부 재학 인원이 항상 조금씩 변화가 생기거든요. 그거는 감안하고 일단 받아들이시면 되겠고요. 일단 오늘자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세 개 전공이 있기 때문에 A 전공에서 아까 말씀드린 130%까지 갈 수 있다. 그래서 A 전공은 130%, B 전공 100%, C 전공 70%까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제가 표현을 했냐면, 자, 우리 학부 재학 인원이 지금 어제 기준으로 해서 143명입니다. 143명이고요. 우리 학부의 전공 배정 기준 인원은요, 각 전공에 50명입니다. 그래서 총 150명입니다. 자, 그리고 배정 비율은 만약에 A 전공의 지원자가 많다, B 전공이 그 다음이고 C 전공이 많다, 이런 식으로 되면 A 전공이 130%, B 전공이 100%, C 전공이 70% 이렇게 배정 비율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순수 배정 인원을 먼저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A 전공의 순수 배정 인원은 1번 학부 재학 인원 곱하기 전공 배정 기준 인원 나누기 전공 배정 기준 인원 합계 곱하기 130%니까 1.3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이 된 게 62명이고요. 비전공 마찬가지로 했습니다. 비전공 마찬가지로 143 곱하기 50 나누기 150 곱하기 1.0 해서 48. 그 다음에 C전공 33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세 개가 순수 배정 인원이 결정이 되었고요. 이렇게 결정이 되면 소수점 같은 경우는 반올림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 더했을 때 순수 배정 인원이 143명 학부 재학 인원과 차이가 조금 생기는 경우에는 최종 배정 인원 시계에 넣어서 다시 한번 계산을 하게 되는데, 지금 상황은 학부 재학 인원과 순수 배정 인원 합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대로 결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학부 재학 인원이 조금 바뀔 수 있다는 상황, 그런 것들도 모두 고려를 좀 하면 되겠지만, 나중에 일단 어제 기준으로 했을 때 최종 배정 인원은 62, 48, 33 이렇게 배정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가 이제 좀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이 정도로 해결이 좀 되었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요, 전공 배정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은 여러분 잘 준수를 하셔야지 크게 문제 없이 할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일단 지금 학부제 운영 설명회 및 간담회, 지금 원래 지금 학부제 운영 설명회가 지금 이걸로 이제 오프라인이 안 돼서 온라인으로 지금 대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하시고 오늘 지금 올려드릴 거니까 유튜브에 그거 보시면 되겠고요. 내용은 이제 학부제 운영을 자체적으로 지금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가 대상은 저와 학부 재학생들, 학생회장 이렇게 참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공 배정 공고기간 지금 공고가 더 올라갔을 거예요. 여러분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빨간색으로 된 부분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희망 전공 입력 기간 여러분들 자 오늘 제가 올려드린 요 동영상 보시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학생회 각 전공의 학생회에서도 소개 동영상 만들어서 곧 이제 공유를 할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보시고 뭐 이미 마음속으로 결정한 친구들이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친구들은 조금 더 고민해보시고 어쨌든 다음 주에 희망 전공을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올해는 좀 불가피하게 기말고사 기간이랑 조금 겹쳐서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마음의 부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제 요 기간 안에 12월 7일부터 12월 11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전공을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해당 학생이 직접 학생 정보 시스템 자 아시죠 어딘지 우리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학생 정보 시스템으로 들어가시고 그 밑에 기타 신청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희망 전공 신청에 들어가시면 희망 전공을 입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 2, 3지망 모두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되고 우리가 수시로 체크를 할 겁니다. 우리는 기간 내에 학생들이 희망 전공을 입력을 잘 했는지 수시로 학과 사무실에서 확인을 할 테니까요. 그거도 한번 참고를 하셔서 기한 놓치지 마시고 입력 모두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네 번째. 자, 그러면 이게 끝이냐? 끝이 아니고요. 그 다음 주, 그러니까 다음 주 말고 다다음 주 12월 14일부터 18일까지, 그것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입니다. 이때는 제가 아까 학생들이 학생 정보 시스템에서 전공 배정, 희망 전공을 입력을 했죠. 거기서 그것을 출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프린트를 이용해서 출력을 하고 거기에 신청인 학생 본인과 보호자, 날인, 사인이나 도장 을 찍으셔서 우리 7층에 있는 701호 학부 사무실로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할 일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 두 부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 할 일과 다다음 주에 할 일, 다음 주에는 종합정보 시스템, 학생정보 시스템에 들어가서 입력하고 다다음 주에는 그것을 출력해서 도장 찍어서 제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조금 그 다음에 기다리시고요. 기다리면 이제 우리 학사지원팀에서 그걸 다 가지고 가서 여러분들의 이제 기말고사까지 나온 성적을 다 이용을 해서 전공 배정을 할 건데요. 전공 배정 결과는 2021년 1월 7일부터 1월 8일까지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공고를 이제 확인을 하시고 그 이후에 전공 배정 개인별로 통보를 하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우편으로 가게 됩니다. 1월 15일로 예정되어 있네요. 보호자 주소지로 통보가 될 거고요. 이때 학생들 여러분들의 주소지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거나 아니면 중간에 입학할 때와 다르게 우리가 한번 이사를 갔다 이렇게 되는 친구 같은 경우는 종합정보시스템 보호자 주소지를 확인을 하시고 정정 신청 처리를 해주시면 바른 주소로 발송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요 전체적인 내용 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예년에는 이제 대면 수업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사실 학교에 오셔서 교수님과 상담도 많이 하고 학생의 언니, 오빠, 누나 들에게 이제 많이 문의도 하고 했는데 올해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게 좀 많이 힘들어졌고 특히 대면 수업이 많이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여러분이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있는 만큼 필요하실 때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요청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요 일단 저희 바이오 응용공학부의 학부장인 이혜영이고요. 학부와 관련된
어떠한 고민이나 질문 이런 거 있으시면 저한테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전공 관련된 문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저는 뭐 바이오 의학이나 의생명 전공에 좀 대해서 궁금하다. 뭐 공부는 어떻게 하고 진로는 어떻게 되고 이런 거 궁금하다. 그런 것들은 사실 저한테 문의하시는 것보다 각 전공에 계시는 교수님들께 문의하는 게 가장 빠를 겁니다. 그래서 바이오 의학 전공 같은 경우는 이은우 교수님이 지금 전공 주임 교수님이세요. 이은우 교수님 연락처 제가 남겨놨으니까 그쪽으로 연락하시고요. 의생명 전공은 전승종 교수님이십니다. 연락처 이쪽으로 연락해 주시면 되고요. 식품공학에 아직까지 궁금한 게 많이 있다. 이런 친구들은 저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바로바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대부분이 해결이 되겠지만 또 전공 배정 관련해서 좀 궁금한 게 많다. 성적이 어떻게 되는지 이걸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뭐 이런 자세한 것들, 그런 것들은 학사지원팀에서 다 업무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님은요, 윤성호 님이시고요. 연락처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전공 선택하고 그 다음에 제출하는 그 과정, 신청서 제출하는 그 과정, 이 모든 것들을 지금 바이오응용공학부 사무실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관 701호고요. 김나연 조교 선생님께서 담당을 하고 계시니까 관련된 문의사항 있으면 이쪽으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저희 전공 배정 설명회, 우리 학부제 운영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고요. 요거는 제가 유튜브에 올릴 테니까 또 궁금하시면,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을 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추후에 학생들이나 학생회에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해주셨는데, 오늘은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매일매일 확인해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바이오 응용공학부 1학년 학생들 참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지막 마무리 전공 선택을 잘 하셔서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코로나가 좀 빨리 종식이 돼서 여러분들 반가운 마음으로 만나 뵙게 될 그날을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